안녕.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문장편 얘기를 하려면 혼문장, 견문장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구와 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좀 보시면 일단은 구와 절이 어떤 개념인지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세트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 있는 구는 그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주어 서술어 관계, 요게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절의 경우는 단어들 사이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합니다. 요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두 번째는요. 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여러분, 방금 요 앞에 동영상이 문장 성분이니까 요거 문장 성분 구분이 안 되는 학생은 얼른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는자가 붙으면 은는 주어라 그랬죠. 주어. 그 다음에 알았다. 뭐뭐다로 끝나면 서술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을을 붙으면 목적어라 그랬죠. 요게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인데요. 그라는 단어와 사실이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묶여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밑에 보세요. 나는 주어, 알았다, 서술어인데요. 뭘 알았느냐?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요 긴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두 목적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가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건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니까 그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관계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는 아니죠. 요때 그 사실은 뭐냐? 요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세트로 묶여 쓰여 있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는 아니니까 구입니다. 구. 근데 밑에 보세요. 나는 철수가, 여러분 아까 이, 가, 깨서가 붙으면 주어라 그랬잖아. 철수가 주어고 범인임, 범인이다. 서술어인데 형태를 약간 바꾼 거거든요. 기본형은 범인이다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주어, 범인이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추고 있지. 이때는 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절이 되는 거죠. 절. 알겠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 안 하면 구,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면 절. 그런데 이 절, 문장의 가운데에 쏙 들어가 가지고 이 절이 역할을 수행할 때 바깥쪽에 있는 긴 문장, 큰 문장, 나는 알았다를 무슨 문장이라고 하는 거냐면 아는 문장이라고.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문장, 이 철수가 범인이다를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긴 문장. 알겠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리고 우리말에 안긴 문장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절이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절을 알고 가셔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문장의 종류가 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업을 이어가 보자면 칠판이 모자라니까 지우고 갈게요. 자, 절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제목은 똑같이 구와 절로 가고 그 다음에 구 말고 절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설명을 이어서 해보자면 우리말에 바깥쪽에 큰 문장, 아는 문장이 있고 속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문장,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는 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 쏙 안길 수 있는 안긴 문장, 절로 쓰이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냐? 5개가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명사절, 두 번째가 관형절, 세 번째가 부사절, 네 번째가 서술절, 다섯 번째가 인용절, 요렇게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커다란 안은 문장에 조그만한 안긴 문장이 명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수행할 수도 있고 관형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관형어처럼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술어를 꾸미든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서술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용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끌어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밑줄 그은 부분이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메모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명사절로 안길 때는 안겨있는 그 녀석이 뭐로 끝나게 돼 있느냐? 미음 받침이나 기 셋 중에 하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미음 받침 기로 끝나면 그 안겨있는 녀석은 명사절로 안겨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철수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범인임 이다의 이에 미음 받침 그러니까 미음 받침이 들어가서 그건 명사절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알았지? 관형절, 명사 꾸미는 애로 변신할 때는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 을, 던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관형사형 어미죠. 부사절로 안길 때는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리, 개, 도록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되고 요거 외에도 아서나 어서가 붙을 때도 있다.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 리, 개, 도록 4가지가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 아서나 어서는 추가로 아시면 되겠네요. 서술절로 안긴 문장은요. 서술어가 2개 아니 서술어래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인 아주 독특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기출되었던 예가 뭐냐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는 는이 붙었으니까 주어죠. 가가 붙었으니까 주어죠. 길다 서술어잖아요.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짜리 아주 특이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인용절은 여러분 끝에 뭐가 붙게 돼 있냐면 고하고 라고가 붙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공간이 모자라서 입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라고는 뭐냐? 직접 인용이라고 적으세요. 직접 인용. 요거는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 인용이라고 간접 인용. 요거는 따옴표가 없이 그냥 인용할 때. 그래서 간접 인용에는 직접 인용에는 라고가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사례 역시 문제 풀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말에는 절이라는 녀석이 있다. 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묶여서 한 세트로 쓰이는데 그 단어들의 관계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할 때이다. 이 절로 안길 수 있는데 이 안길 수 있는 절이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다.
명사 절로 안길 수도 있고, 관형 절로 안길 수도 있고, 부사 절로 안길 수도 있고, 서술 절로 안길 수도 있고, 인용 절로 안길 수도 있다. 그리고 명사절부터 인용절까지 각각의 구분법은 방금 칠판에 적어드린 그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드디어 저희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요, 혼문장하고 그 다음에 겹문장의 둘로 쪼개져요. 혼문장과 겹문장. 혼문장은 여러분, 혼 하나짜리니까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가 한 개짜리 문장이고요. 겹문장은 겹,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두 개가 넘는 애들이죠. 자, 그런데 이 겹문장이 또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안은 안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어진 문장이에요. 안은 안긴 문장은 아까 잠깐 방금 보셨죠? 이 안긴 문장이 뭘로 안기는 거다? 절로 안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말은 안은 안긴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명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명사절. 두 번째, 관형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명사 하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세 번째, 부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술어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 서술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용절로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끌어다 쓸 때 쓸 수 있기도 하고, 요렇게까지 명사절에서 인용절까지 이 5개 중에 한 가지 절로 안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안겨 있는 경우는 겹문장이다. 주어 서술어가 2개가 넘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만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2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두 문장 간의 비중, 무게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두 문장 사이에 연관성도 별로 없고요,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독립적이에요. 대표적인 예문은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안 오면 겨울에 눈도 안 옵니까? 여름에 비 오는 거랑 겨울에 눈이 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지. 여름에 비가 안 와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보세요.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 바꿔서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결국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 사이의 연관성도 떨어질 뿐더러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좀 달라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대표적인 문장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의 연관성이 아주 높죠. 봄이 안 오면요, 꽃도 안 필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아주 깊다. 또 하나는 순서를 바꾸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거하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봄이 오는 것은 약간 다르지. 그래서 대등은 두 관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종속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따져보며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할 때 주로 연결 어미로 뭐가 들어가느냐? 고, 며, 나, 지만, 거나, 든지, 요 6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고, 며, 나, 지만, 거나, 든지 6개를 꼭 메모해 두시고, 요걸로 연결돼 있으면 2개의 문장이, 그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고 중에 목적이나 이유와 관계된 고는 종속이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목적이나 이유를 보여주는 고는 종속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식당에 간 이유가 밥을 먹으려고 간 거잖아. 이때 고는 대등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나머지는 고며 나, 지만, 거나 든지 6개 중에 하나로 연결되면 대등 아니면 종속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예. 자, 그래서 문장의 종류 정리하자면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고 겹문장은 다시 아는 안긴 문장 계열과 이어진 문장